매일 아침 우리 집 문 앞에 놓이는 바로 그 택배 상자. 이 새벽 배송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얼마나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슬라이드로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문을 열면 당연하게 와 있던 신선한 식료품, 또 급하게 필요했던 생필품, 수백만 명이 정말 일상처럼 의존하고 있는 이 새벽 배송 서비스가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현실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한 강력한 노동조합이 내놓은 제안 때문인데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거대한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 최대의 노동조합 중 하나인 민주노총의 아주 과감한 제안에서부터였습니다. 민주노총이 뭘 제안했냐면요. 바로 심야 배송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모든 택배 배송을 아예 법으로 막자는 거죠. 이걸 정부 기구인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곳에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올린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 이 야간 노동 끝내야 할 때다라는 거죠. 네, 야간 노동을 끝내자. 굉장히 강력한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 도대체 뭘까요? 노조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바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죠. 과로사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더는 과도한 노동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휴식권, 잠잘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의 24시간 체제가 아니라 주간 2교대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결국 속도만 따지는 이 물류산업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아주 혁신적인 제안인 셈입니다. 이들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이건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권,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다. 속도 경쟁 중심에서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가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요, 이 제안이 발표되자마자 정말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소비자, 심지어 배송기사들, 그리고 관련 기업들까지 말 그대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거센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선 이 서비스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그 규모부터 한번 보시죠. 2천만 명, 무려 2천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40%가 새벽 배송을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 소비자들의 반응은 뭐랄까 거의 절대적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이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다고 하고 거의 100%에 가까운 99%가 앞으로도 계속 쓰겠다고 답했어요. 심지어 지금 안 쓰는 사람들조차 84%가 이건 꼭 필요한 서비스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쯤 되면 새벽 배송은 그냥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 기반 시설, 즉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겠죠. 특히 이런 분들에게는 더 절실합니다. 한 직장인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밤 11시 넘어 퇴근해서 장볼 시간이 없는데 새벽 배송마저 없어지면 저 같은 사람들은 대체 어쩌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나 야근이 잦은 직장인들에게 이 서비스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생명줄과도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납니다. 노조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이 제안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정작 보호 대상인 바로 그 배송기사들 상당수가 여기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대체 왜일까요? 그 이유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사님들이 야간 근무를 선호하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교통체증이 없어서였습니다. 훨씬 운전하기 편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역시 더 나은 수입 때문이었고요. 세 번째 이유도 중요한데 낮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을 가거나 아이들 관련 일을 보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수입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야간 배송은 주간 배송보다 건당 수수료가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일해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기사님들에게는 이게 생계를 위한 아주 중요한 선택지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소비자 그리고 배송기사님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논쟁의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제 전반으로 훨씬 더 넓고 깊게 퍼져나가거든요.
만약에 이 새벽 배송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과 같을 겁니다. 먼저 밤 12시부터 5시까지 배송이 딱 멈추겠죠. 그럼 당장 물류 시스템, 특히 신선식품을 위한 콜드체인 시스템이 큰 혼란에 빠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새벽 배송을 통해 판로를 찾았던 소규모 농가나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물건값 상승이나 선택의 폭축소라는 형태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겠죠.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우려는 정말 큽니다. 한 식당 사장님의 말인데요. 매일 아침 이 서비스로 신선한 식자재를 받아서 장사를 준비하는데 이걸 금지하는 건 그냥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한테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합니다. 동네 식당부터 지역의 작은 농가까지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이게 산업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단적인 예로 쿠팡이라는 한 기업이 새벽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미 투자한 돈만 6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같은 이런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이 정책 하나로 하룻밤 사이에 쓸모없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 기사, 기업, 노조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그럼 이 논쟁, 현재는 어떤 국면에 맞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표처럼 이 문제는 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노조는 휴식권을, 소비자는 필수 인프라를, 기사들은 더 나은 수입과 근무 조건을, 기업은 경제 충격을 이유로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 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여기서 나온 합의안이 업계의 정책이나 관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이 논의의 결과가 앞으로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택배를 몇 시에 받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의,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기술 혁신 사이에서 과연 올바른 균형점은 어디일까? 어쩌면 이 논쟁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